네, 좋습니다. 오늘 쑥스러웁니다. 수업을 공개해 주셨는데 우리 박수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현영 쌤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둘이 중 전지호 선생님 오늘 첫 수업 나눔 하게 됐는데요. 저는 안내를 맡은 이현영입니다. 지호 쌤 오늘 첫 수업 나눔 하시는데 어떤 마음이신지 나눠주시겠어요? 좀 쑥스럽고요. 뭔가 쑥스럽기도 하지만 그리고 체육교과가 아닌 다른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시선을 통해서 좀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이 좀 기대도 되고요. 원래 이렇게 공개 수업할 때 별 감흥이 없었고 사실 긴장도 잘 안 하는데 그냥 이거를 한다고 하니까 뭐 꾸미는 건 아니지만 수업을 조금 더 평소에 신경 써서 하게 되더라고요. 생각을 계속 날라리처럼 안 하고 조금 신경 쓰게 되는 좀 이미 좋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자리도 많이 기대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수업 성찰지를 중심으로 저희 전지호 선생님 수업에 대해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수업을 어떤 흐름으로 수업해 주셨고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 저도 주세요. 제가 제 거 못 준비했네요. 아니요, 제가. 여기 이번 수업을 하기 전에 이미 기본 스텝 8가지를 다 연습을 했고요. 그 발에 거는 밴드를 착용을 한 상태로 기본 스텝을 이미 다 숙지를 한 상태로 애들한테 창작을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그런 불편함 감정들이나 또는 막연함들 그다음에 어려움들을 조금 뚫고 들어가서 성취감을 느껴보게끔 해주고 싶었고 그러면서 사실 일부러 조별 활동을 해서 갈등을 조장시켰어요. 왜냐면 거기서 애들끼리 살아가는 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가지고 양보할 줄도 알고 내가 좀 참을 줄도 알고 뭐 그런 것들을 일부러 의도해서 일부러 창작 수업을 좀 만들었습니다. 멋지다. 네. 그러면 이 창작하는 수업은 이번이 처음으로 1학년 아이들은 처음 1학년 애들은 처음 하는 거고요. 이 비슷한 내용을 제가 예전 학교에서 한번 했던 적은 있었어요. 네. 그럼 평소 체육 수업 하시면서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나 가장 많이 하시는 생각이 네. 무엇인지 저는 일단은 애들의 참여도를 가장 높이고 싶고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중앙에 있는 거는 공간입니다. 공간에 나와야 뭘 할 수 있으니까 주어진 공간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애들이 좀 좋아할지 그리고 제가 가르치기 쉬운 것보다도 애들이 하기 좋아하는 게 좀 좋으니까 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사실 제한된 환경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게 또 한정적이기도 하고 환경에 맞추다 보면은 흥미도가 좀 떨어지는 컨텐츠들이 많아가지고 수업을 할 때 항상 그 고민을 할 때 공간을 가장 염두에 두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한 번쯤은 참여해 볼 수 있는 수업을 좀 해보고 싶은 게 뭐 흔히 말해서 자율활동, 자유시간, 체육활동 시간 주면은 끼지도 못하고 그냥 앉아 있는 친구들도 많은데 싫지만 좀이라도 신체 활동을 경험해 보면서 학교니까 이런 걸 배우지라는 생각을 좀 갖게 해주고 싶어요. 그럼 선생님은 평소에 공간의 제약이 있어서 그 공간이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위주로 하시는 건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 왔으니까 강당을 반절밖에 못 쓰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두 가지 초반에는 피구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점프밴드를 했었는데 이 점프밴드라는 게 좀 웃긴 게 사실 2, 3학년들이 하기에는 좀 잘 맞지 않는 컨텐츠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걔네들은 초등학생에서 얼마 벗어나지 않아서 뭣도 모르고 남녀 간의 차이가 분리되기 전에 가르쳐 주면은 좋겠다 싶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중학교 1학년 때 가르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그 체조, 마루 운동 같은 체조나 줄넘기나 이런 점프밴드들은 중학교 저학년 때 가르쳐야 애들이 참여도도 높고 중3 같은 애들한테 시키면은 이런 걸 왜 하냐고 아마 안 할 거예요. 뭐 제 고정관념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에서 이걸 골라서 수업하겠습니다. 그러면 구기 종목이나 이런 경쟁 활동, 도전할 이런 다른 활동은 네, 그거는 이제 어떠신가요? 피구에서는 제가 이제 필드형 경쟁이라고 경쟁 활동을 가르치긴 했는데 뭐 농구를 한다든지 정식 배구를 한다든지는 지금
공간이 안 나와서 왜냐면은 충분히 할 수는 있거든요 경기를. 근데 제가 좀 더 수업할 때 염두하고 싫어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몇 명 애들 경기하는 것 때문에 몇 명 애들을 쉬는 자체가 좀 싫거든요. 이 순차적으로 하는 건 좋지만 누군 참여하고 있고 이 공간이 적어서 누군 앉아 있고 이거를 굉장히 좀 싫어해서 그런 활동을 빼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피구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촬영 끝나고 나서 이어서 했던 그 다음 반 수업은 여기 학교에서 소프트 발리볼이라고 해가지고 배구 그 배드민턴 네트에서 하는 배구 종목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그거는 다음 학년이나 그때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는 이런 체육 교과를 선생님께 체육 교과는 어떤 의미이고 체육 교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게 뭔지 궁금해요. 일단 두 번째 질문에서 가르치고 싶은 거는 인성입니다. 스포츠를 통한 인성 교육이고 그 인성 교육이라고 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뭐 페어플레이 정신, 뭐 보통 저희가 많이 듣는 팀워크 정신, 그 다음에 예전 교육과정 용어지만 배려와 존중, 그 다음에 뭐 자기를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를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게 사실 스포츠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사실 페어플레이 이런 게 다 매너랑 관련되는 거잖아요. 예절 예의니까 얘네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예절을 좀 배우고 저는 꼭 그거를 나서 너네 일상생활에도 연결되는 것들을 꼭 찝어주는 편이거든요. 학교 여기서 규칙을 지키듯이 사회에서도 규칙을 지키는 게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연계를 해서 체육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하는 게 제 가장 주된 목표고요. 저한테 체육교과의 의미는 좀 심오한데. 심오한 거 좋아요. 아니 뭐라고 아니 제가 천천히 이거에 해볼게요. 대해서 깊게 막 표현을 못 하겠네요. 뭐랄까 애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인 것 같고 사실 수업을 할 때 즐겁습니다. 그냥 스트레스는 없고 즐겁고 애들도 좋아해주고 저도 거기에 부응해서 좀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체육은 즐겁고 가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 소통 창구고 즐겁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다른 교과랑 다르게 체육만이 더 특별하게 아이들에게 좀 더 소통하기에 더 그러니까 체육만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체육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소통? 이거 좀 어려운데요. 어려운 질문.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이건 제가- 천천히 생각해 보시는 네. 걸로 할까요? 네. 그러면은 이 학급 수업 공개해주신 반 1학년 2반 담임 네. 학급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반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고 일단 네. 네, 말씀해 주세요. 해주세요. 네. 저희 반이고요. 제가 담임 맡고 있는 학급인데 굉장히 저를 잘 따라줍니다. 제가 그렇게 막 무섭게 하지도 않고요. 친절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크게 벗어나는 친구들 없이 저를 잘 따라주고 좀 마음을 잘 열지 않는 친구들이 한두 명 있는데 그 친구들도 이제는 마음이 좀 통했는지 저한테 마음을 좀 열고 자기 표현을 좀 하기 시작하게 됐어요. 큰 사고도 일으키지도 않고 애들끼리 잘 두루두루 어울려 있는 모습이 보면은 그냥 너무 좋고 애들이 저를 잘 따라주니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상호작용이 잘 되는 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수업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혹시 수업 친구분들은 더 이해하기 위해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구성하신 게 어떻게 구성하신 건지 좀 궁금했어요. 모든 구성을 했을 때는 이건 제가 짰는데요. 일단은 그 각 조에서 리드할 만한 친구들 한 명씩 좀 제가 배치를 했고 그리고 그 기본 스텝에서 어려워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애들이 어려워하냐면 연습에 집중하지 못하는 애들도 있고 이게 스텝지를 보고 그 종이를 보고 그 머리로 나는데 발로 못 따라하는 친구들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조금 배치를 시켰어요. 하나. 그리고 중간에서 좀 잘 협조한 친구들도 해서 상중하를 골고루 섞어가지고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반에 그 이름을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다은이라는 애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인데
제가 평소에 제가 틈틈이 물어봐요. 마음 말 잘 맞는 색깔 맞아요. 마지막에 네 맞아요. 다른 색깔이 노란색. 네 노란 색깔 큰 긴팔 입고 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마음을 잘 못 여는 친구인데 최근 이게 중간중간 물어보거든요. 누구랑 요새 잘 어울리는지. 근데 그런 애들은 특별히 배려해가지고 걔랑 붙여주고 이렇게 해서 조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다은이랑 은별인가 그렇게 해서 두 명이 같은 모듬이 된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다은이는 그 유경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마음이 맞아서 붙여줬거든요. 근데 은별이라는 애가 네. 그게 적응을 잘 못할지는 예상 밖이었어요. 아, 원래 이 수업을 딱 구성했을 때 저희 학년에 7개 반이 있는데 그 반에 누구가 힘들어하겠구나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생각하면서 수업을 좀 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예상치 못한 친구들이 한두 명씩 발생했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은별이었고 다행히 이 수업 이후에 은별이는 조별 활동에서 자기의 역할 하나 맡아가지고 그래서 또 즐거움을 웃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참여하고. 근데 놀랬습니다. 은별이랑 다은이가 둘 다 그렇게 그 조에서 힘들어해가지고 그 다른 조원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어요. 표현 안 했지만. 그럼 이런 조구성 하실 때 여기 담임 선생님 반뿐 아니라 다른 반도 네. 좀 이렇게 고려해가지고 네네네. 구성해 주시는 거예요? 일단은 체육이기 때문에 운동 기능을 기준으로 상중하를 좀 나누고요. 태도가 좀 산만한 친구들이나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집중하지 못하는 친구들 좀 떨어뜨려 놓고 과도하게 친한 친구들은 좀 떨어뜨려 놓고 그러니까 그 성격들도 고려하는 것 같아요. 어떤 여학생들은 혼자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누구만 붙여줘도 잘하는 친구들은 대충 좀 살짝 붙여주고 그렇기도 합니다. 셋이 수업을 하시고 나서 하기 전과 하시고 나서 좀 느낌이 어떠셨는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학교 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생기면서 제가 이전 있던 학교에서는 저 혼자 그 시기에 운동장을 다 쓰던지 강당을 다 쓰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축구도 몰랐던 애들한테 차근차근 가르쳐줘가지고 마지막에 경기를 시키는 게 제 수업의 목표였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와서는 사실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피구에서는 됐어요. 근데 다른 것들을 못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애들이 조금 흥미가 떨어지는 종목을 고르면은 거기에 대한 저도 어느 정도 보상을 주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고 싶은 자율활동 시간을 어느 정도 좀 부여해 주거든요. 근데 이게 제 마음도 약해지는 거죠, 점점. 좀 수업이 좀 더 그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 수업을 찍는다고 하니까 제가 그래도 이 끈을 놓으면 안 되겠다. 이 제한된 환경이지만 제가 고민하고 신경 쓰면서 준비하는 것들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전에는 내가 너무 눈안 떠는 체육교사인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제가 체육교사 진도를 다 쓰거든요. 진도계획표 같이 제 핸드폰에 적어가지고 여기 반은 어디까지 했고 어디까지가 다 맞춰줘서 진행을 시키는데 너무 과한가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시 고쳐먹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얘기할 때 제가 이거 찍어야 되니까 지금 줌으로 안에서 녹화 기능이 없어서 이렇게 찍어야 되거든요. 쑥쑥쑥 들어오지 마시고 손 한번 들고 계시고. 줌은 안 한 거예요 지금? 줌은 없어?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 지금 두 명 음. 들어오시려 했는데 조재현 쌤 못 들어오시고 그 이미애 쌤은 또 조금 늦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 들고 해주세요. 그래서 만족도가 네. 네. 이 수업 찍고 나서요? 네. 한 10으로 보자면 저는 11 정도. 너무 좋아요. 이야. 이야. 어떤 점에서 이렇게 일단은 학생 인터뷰 봤구나. 그것도 그건데 제가 아까 전에 식사하면서 나눴던 두 분한테 나눴었는데 그 교사가 되고 나서 저 혼자만의 성찰과 그 학습은 있었지만 자기 자각은 있었지만 주변에 대한 연구회 같은 데 한 번도 안 들어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을 공개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은 없었는데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창구는 사실 없었어요. 근데 여기 들어왔다는 자체로 뭔가 미묘하지만 학습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게 너무 좋고요. 처음에는 걱정도 했던 게
사실 체육교사는 두 분밖에 없고 나머지 분들은 초등 선생님과 다른 교과 선생님들인데 어떻게 통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사실 수업 외에 다른 부분에서 통하는 거 배울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서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잘 오셨습니다. 안 나와서 다시 해요. 다시. 잘 오셨어요. 왠지. 네, 그러면 전지호 선생님께서 수업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수업 친구이신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여태까지 중에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선생님 수업 보시려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수업 보시면서 전지호 선생님께서 가르치려고 하시는 의도가 잘 드러난 부분이나 의미 있게 보신 부분, 또 구체적인 장면이 어떤 부분이 의미 있게 보셨는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해 끝났구나. 저 질문 하나만. 아, 네네네. 그 사실 나와야 되나? 그 여기 앉으시겠어요? 이 정도 나올게요. 그 아까 되게 그 인상적인 지점이 사실 이제 조별 활동 교실에 시킬 때랑 비슷해요. 근데 이제 체육은 갈등이 되게 분명하게 극대화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도태되는 얘가 더 도태되고 그 선생님 작년 수업 보면 애가 등지고 앉잖아요. 그 이상의 무언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얘기하는 게 사는 세상 맘대로 안 되고 뭐 양보도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의 계기를 그러니까는 그걸 이제 애들이 이렇게 갈등이 생기니까 안 시켜야 되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뤄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교직 처음에 왔을 때부터 그런 마음을 여겼던 건 아닐 텐데 그렇게 이제 나름의 어떤 교육관이 생긴 거죠. 이게 네.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가 궁금하고 그러면은 2, 3학년 때는 사실 저도 아까 다른 분한테 얘기 살짝 했던 것 같은데 요 수업이 2, 3학년 가지고 하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비슷하게 이제 할 수는 있거든요. 조별 활동을 하되 뭐 치어리딩을 한다든지 다른 또 별로 할 수 있는데 2, 3학년은 니네 사는 거 한번 느껴봐라. 정글에서 그런 느낌으로 적극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하는 어떤 종목이 있는지 그 두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그런 마인드가 생기게 된 어떤 계기나 서사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중학교 2, 3학년 때는 어떤 종목을 주로 좀 이런 조별 활동이나 창작으로 하는지. 그 교직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발령 받고 나서 이제 선생님 초임하고 나서부터 그냥 운동을 통해서 그냥 운동만 가르쳐 끝나는 게 아니라 애들의 약간 인간적인 부분을 좀 정의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했던 것 같아요. 예절도 그렇고 그리고 애들이 뭐 할 때 안 좋은 케이스도 있었지만 좋은 그 팀 만약에 축구를 가르쳤으면 축구팀에서 한 조는 너무 양보도 잘하고 그 모습이 너무 가치 있고 누굴 끌어주는 게 가치 있는 거 보기 좋았어가지고 이거를 차근차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제 머릿속에 몸에 밴 것 같습니다. 사전 교육도 좀 많이 하고 끊임없이 애들한테 훈화도 많이 하거든요. 항상 양보하고 배려하고 좋은 것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게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좀 좋은 대답인지 모르겠는데 극단적으로 안 좋았던 예도 있어요. 그런 의도로 했는데 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극단적으로 안 좋게 가서 내가 당연하죠. 진짜 싸워서 막. 이거가 교육적으로 이득인지 이야. 마이너스인지 헷갈릴 정도로 극단적으로 간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있었죠. 작년에 대청중에 있었을 때 그 넷볼이라고 농구랑 비슷한 종목이 있는데 그 비슷한 취지였어요. 공으로만 하는 거지 팀 플레이를 통해서 애들한테 힘든 걸 느껴봐라. 그 즐거운 것도 느껴봐라. 왜냐면 힘든 거 뒤에 엄청 뿌듯하잖아요. 성취감도 있고. 근데 어떤 애들이 자기네들 하고 싶은데 포지션하고 나머지 주고 이렇게 못하면 질타하고 그런 애들은 이제 남아서가 아니라 정리할 때 꼭 집어주고 넘어가요. 그러면은 그걸 몇 시간 반복하면은 대부분 질타하는 친구들은 승부욕 높은 친구들이고 주로 운동을 잘하는 남학생들이나 여학생들이거든요. 걔네들 또 체육 시간이나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면은
이해를 좀 하고 애들한테도 그거 그냥 말 한마디에 그냥 참으라고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해주면 애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생기고 또 걔네한테만 강요하는 게 아니라 걔한테도 조금 못하는 친구 데려와서 네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해줘야 애들도 너의 가치를 좀 인정해준다라고 그럼 걔도 스스로 좀 연습 좀 하고 하면서 시너지를 좀 발휘했던 것 같고요. 2, 3학년 때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려면 사실 제가 점프밴드라는 거를 그 전 학교에 있었을 때 2학년의 학생들이 가르쳤었거든요. 그때 강당 공사를 하면서 주차장 같은 데서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이걸 했는데 그때는 2학년 친구들이라서 안 할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는데 오히려 2학년 후반쯤 2학기 때 되니까 남녀 간의 격이 오히려 없어져가지고 서로 춤도 많이 추고 합도 잘 맞고 그리고 어느 정도 했으면은 애들이 조금 흥미가 떨어지는 항목이기 때문에 좀 그 막 대청중도 풍경이 좋거든요. 그런데 풀어주고도 놀고 해주고 애들끼리 수다하는 시간도 좀 주고 그러면은 딱 할 때 하자 놀 때 놀자라는 거 애들한테 딱 알려주니까 또 잘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학년들한테 이런 걸 가르쳐 줄 때는 주로 구기 종목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체육교사를 하면서 나름의 아껴놓는 종목들이 있어요. 중3 2학기 때 축구를 가르쳐야 나는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전 이유가 중학교 1학년 여학생들은 공을 못 찹니다. 차는 법도 모르고 남자들도 못 하는데 제가 짧은 교직 인생에 느껴보기에 여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 후반쯤 돼야 운동 기능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때 축구를 가르쳐주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배구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못 맞추는데 3학년 때 조금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전통 스포츠 막 축구, 농구, 배구를 가르쳐주면은 잘하고 그래서 오히려 남자애들 잘하니까 이제 친구가 됐으니까 서로 알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또 팀플레이해서 갈등 겪고 성취감 느끼고 그래서 저는 주로 조금 전통 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3학년 때 많이 가르치는 편이에요.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기초 기능만 할 수 있는 피구 뭐 이런 줄넘기 구르기 같은 거는 1학년 때 가르치고 그렇게 합니다. 뒤통수 세게 한 대 얻어맞은 이 갈등을 적극적으로 다루면서 애들한테 뭔가 그렇게 교육적으로 뭐죠 이거? 누구세요? 네, 그래서 네, 하여튼 이거 자체가 되게 공부가 되는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또 하나 더 이어서 궁금한 게 그럼 선생님이 여기 수업 주된 의도에도 갈등 해결해가면 성취감을 느끼고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의 함양을 도모한다고 적어주셨는데 이제 말씀해주신 스포츠를 통한 인성 교육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은 스포츠를 통해서 인성적인 부분을 교육하는 것과 또 체육에서 운동 기능을 또 습득하고 향상시키는 것도 있잖아요. 이 점프 밴드에서도 운동 기능, 그러니까 두 개 중에 이 인성 능력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시고 더 강조해서 지도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저는 그리고 모든 수업을 인성을 중점으로 구성을 하고 기능은 사실 이거 점프밴드 못해도 인생에 크게 지장 없으니까 근데 인성이 없으면 지장은 있잖아요. 그래서 뭘 하든 인성을 주로 초점을 맞춰서 과제 활동을 구성하는 편입니다. 그럼 이 기능을 숙지하고 못하는 학생은 괜찮지만 뭔가 갈등이 있거나 이런 학생들을 더 신경 쓰시는 거죠? 네네. 기능은 못해도 중요하지 않고 열심히 참여하다 보면은 누구나 기능은 올라가게끔 학습 목표가 잡혀 있으니까 하지만 잘하는 애들한테는 좀 더 잘해주려고 물론 난이도를 제시해주긴 하지만 기능은 습득하지 못해도 괜찮지만 애들한테 이런 대인관계 능력이나 자기 스스로 중요한 뭐런 자기 존중 이런 것들 인성교육은 꼭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수업 친구분들의 이야기 들어봐도 될까요? 네. 격려는 이제 말을 좀 오래 하시니까 요 마이크 들고 얘기하세요. 네. 격려하시는 분은? 네. 네. 오늘 수업 친구분들 10분이 오셨는데 초등 선생님 5분, 중등 선생님 5분이시거든요. 그리고 또 중등 또 보는 함께 봐주시는 시선도 다를 거라 생각이 들고 또 중등에서도 과목도 다르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살펴봐 주시는 게 다를 것 같은데
초등 선생님들부터 나눠봐도 괜찮을까요? 관계자분 알아서 네, 그럼 세 분의 수업 친구분의 이야기를 듣고 지호쌤 또 얘기 듣고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먼저 나눠주실 분 있으실까요? 눈치껏 해주세요. 네. 네. 뭐네요? 마이크 울렁증 있는데 큰일 났다. 빨리 하는 게 나중에 맞아요. 아, 저는 지호 선생님 수업을 보면서 지금 이해 단계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셔서 좀 제가 많이 이해가 됐어요. 사실 제가 하고 있고 저도 체육 수업을 하고 있고 제가 또 선생님들의 수업을 참관한 적도 있고 체육 수업을 참관한 적도 있고 또 옆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체육교사라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존에 제가 생각하고 있던 체육 수업하고 너무 다르게 느껴졌던 게 선생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운동 기능을 더 아이들을 향상업 시키시는 것보다 인성지도에 선생님 마음의 중심이 많이 갖고 계셨다는 게 이 수업에서도 되게 많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하실 때도 어떤 스텝 그런 거보다 아이들이 그걸 갈등을 잘 해결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같이 팀 작업을 하면서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야 되는지 또 그런 것이 잘 됐을 때 칭찬을 해주셨지 뭐 스텝을 좀 더 잘했다거나 그랬을 때 칭찬을 보다는 그런 선생님이 마음의 중심을 둔 곳에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업 보면서 제가 그 인터뷰에서 어떤 친구가 되게 자유롭다는 표현을 썼는데 저도 초등에서 체육 수업을 할 때 되게 여기도 환자가 발생했잖아요, 선생님. 수업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이거 난관이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에서도 체육 수업을 엄청 기다리고 제일로 기다리는 시간이라 2교시에 체육 수업을 안 하고 2교시 체육 수업을 4교시로만 미뤄도 아이들은 되게 화를 내거든요. 그래서 체육 수업은 꼭 해주는 걸로 약속을 하고 체육 수업을 하면서도 제가 체육 수업을 할 때마다 저는 엄청난 부담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운동을 잘 하지 못하는 선생님이라는 저 자신에 대한 그러니까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아이들이 저렇게 체육 수업 시간에 높은 저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다 다룰까 하는 그 의미에서도 그랬고 또 2019년도에는 1교시 체육 수업 하다가 아이가 다쳤는데 그 문제로 제가 1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걔랑 사랑의 씨름을 하면서 진짜 엄청난 세상을 배웠거든요, 제가. 그럼 체육 시간에 수업 시간에 예, 그렇게 그게 시발점이 되어 가지고 그랬는데 선생님의 수업을 보면서 앞으로 내가 수업을 해가면서 나도 내가 마음의 아이들한테 생활하면서 중심을 둔 게 있는데 다른 수업하고는 다르게 체육 시간 수업에 너무 각을 잡고 선생님 체육 수업 할 땐 좀 달라요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되게 엄하게 지도하고 사고가 날까 봐 항상 전전긍긍하는 마음이 있고 아이들한테 더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더 제한을 두고 그런 것들이 많은 선생님이었다는 걸 제가 본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아이들하고 자유스럽게 하시면서 작은 거에도 칭찬해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중학교 1학년 수업도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초등학교 단계에서 체육 수업이라는 거는 지금 3학년에 처음 시작되는데 물론 저학년에서 즐거운 생활 시간도 있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기능적인 그런 거보다 아이들의 그런 흥미라든지 아이들 스스로 자기조절 능력이라든지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더 중점을 둬서 체육 수업을 좀 더 재밌게 진행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되게 그런 생각을 저 자신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많이 되는 수업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선생님이 아이들을 은별이하고 다은이를 처음부터 이렇게 수업 설계하시면서 그 아이들을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너무 저는 제가 위로가 됐어요. 요즘 각각 반의 학급에 그렇게 좀 아픈 가시처럼 마음이 많이 쓰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선생님. 근데 그런 아이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품어가시는 모습이 되게 마음의 위로가 많이 됐고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체육 수업을 할 때 나도 이제 자신감 있게 수업할 수 있다. 나도 내가 마음에 이런 중심이 있으면 항상 되게 긴장됐었어요, 사실.
선생님이 수업을 보기 전까지 체육 수업에 대한 저의 긴장도는 어떤 수업에 비해서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나가면서 항상 긴장하고 오늘 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지? 항상 그래서 환자 체크하고 애들이 조금이라도 다치면 모든 활동이 다 중단되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처리를 할 동안 아이들이 기다려야 되는 수업이었다는 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미안했고 앞으로는 저도 재밌는 수업, 자유로운 수업, 따뜻한 체육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전까지 하시는 도전 과제까지 해서 너무 죄송한데 선생님 진짜 좋은 수업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할까요? 뭐요? 오케이 좋아요. 자연스럽게. 도전 과제 저는 지호쌤 보면서 진짜 정말 따뜻한 체육 선생님이구나. 그런 카리스마 있는 모습도 보이셨지만 대체적으로 따뜻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추구하는 그런 수업이 그러니까 진경 쌤이 되게 본인 긴장감 있게 체육 수업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왜 지호쌤 수업을 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지호쌤이 35분 57초쯤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부담스럽지 않고 편하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건승이한테 뭐 너한테 춤추는 게 쉬울 수 있는데 내가 너랑 같은 점은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 춤을 추는 것이 싫을 수 있어. 좀 편하게 만들어봐. 뭐 이렇게 이제 그 모듬한테 다가가셔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부담스럽지 않고 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선생님이 체육 수업을 바라보는 좀 시선인 것 같아요. 신념이자 시선이 아닐까. 그래서 선생님의 신념이 그러니까 애들도 그렇고 보는 사람도 그렇고 되게 체육 수업이 부담스럽지 않고 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진이한테도 예진이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공감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저기도 누구죠? 다은이한테도 공감을 하면서 독려를 해주세요. 8분 정도에 다은아 몸은 안 좋긴 한데 수행은 하지 말고 창작하는 데는 참여해보자. 처음에는 이렇게 공감해 주시면서 꼬시면서 애가 이제 가니까 이번에는 줄잡이 한번 해볼까 막 이러면서 선생님이 정말 그 다은이 상태를 체크를 하시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뭔가 과제를 모두가 참여하는 수업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이런 다은이라든지 은별이라든지 예진이라든지 좀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그래 네가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점차 얘네들을 좀 참여시키게끔 그렇게 하시는 모습에서 좀 감동을 받았고 참 따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본 것은 선생님이 돌아다니시면서 뭔가 해결사 노릇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갈등을 조장하신다고 했는데 갈등 있는 그런 것을 예상을 하시고 갈등이 생길 때마다 가시면서 이제 솔루션을 주시거든요. 그 20분 정도에 뭐라고 해야 되나 다은이가 뭐 이제 안 맞았어요. 은별이랑 줄잡이를 하는데 안 맞으니까 애들 얘기 들어보시고 속도가 다 안 맞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박자를 세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해결사 노릇을 해주시고 또 나중에는 얘네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은이가 못한다 그랬나? 그럴 때 이제 그러면은 둘 다 은별이 어떤 게 싫어? 뭐 둘 다 어려워? 뭐 하면서 이제 주원이한테 줄거리를 부탁하셨나? 그러다가 뭐 나중에 이제 애들 얘기 들어보시면서 은별이하고 유경이 그러면 은별이하고 니네 상의해보고 그럼 유경이가 줄잡이해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정해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그러면 이렇게 하자 딱 애들한테 뭔가 결정을 지어주니까 애들이 할 때 되게 혼란스럽지 않고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게 선생님이 수업이 편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선생님이 이제 가면서 애들 얘기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결정을 지어주시니까 애들이 참
그 편하겠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의 수업을 네모다라는 그런 얘기를 매번 하게 되는데 지호쌤 수업을 보면서 지호쌤은 공감 해결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초등생님. 초등 선생님. 여기까지. 네. 두 분의 선생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진경 선생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것을 체육 수업에도 중요하게 다뤄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의 수업에서도 많은 전환이 있으셨고, 준인 선생님께서 따뜻하고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한 수업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들으시면서 좀 마음에 와닿으신 부분이 있으셨는지. 저는 이제 저 아내도 제 수업을 제가 볼 때 보고 싶다고 찍어놓은 걸 같이 막 봤어요. 근데 준비 운동을 하면서부터 나랑 집에서 쓰는 말투를 거기서 쓰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준비 운동을 할 때 저는 못 느꼈는데 뭐 5, 6, 7, 8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이거를 아내가 찍으면서 이미 준비 운동부터 부드럽게 구령을 붙여주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왜냐면 수업할 때 단호할 땐 단호하고 이렇게 따뜻할 땐 따뜻한데 여럿이 있으면 좀 단호하게 대하거든요. 단호하다는 게 막 무섭게 대하는 건 아닌데 제가 그냥 잘 웃지 않고 그냥 평소대로 말하면 약간 단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개개인이 있을 때 좀 살갑게 해주는 스타일인데 그렇게 느꼈다는 것 자체에서 내가 애들한테 좀 부드럽게 대하고 있었나? 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그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좀 저의 그 부분만 보셔도 그럴 수 있지만 그거를 위해서 저도 학기 초에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막 안전, 친구들 간의 예절,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계속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어느 순간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교사로서 애들을 제한하는 거에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틀 안에서는 자유롭게 해주자라는 게 사실 3월 달에는 잘 몰라요, 애들이 교사의 의도를. 근데 4월, 5월 되니까 그 의도가 조금 전해지면서 개인 행동이 줄어들고, 제가 왜냐면은 뭘 공 꺼낼게요 하면 얘네들이 뭘 하고 있는 걸 아니까 뭐 안전하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기면서 저도 마음이 편해지고 걔네도 마음이 편해졌던 것 같아요. 특히 저희 반이어서 마음이 더 편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준희 쌤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갈등 해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수업에서 교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끝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직접 가르치는 장면은 많이 없잖아요, 사실. 근데 그걸 통해서 그게 교사의 역할인 것 같고, 창작 수업에서.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것도 애들이 해결하게 냅둬야 되나? 이런 생각들. 네, 왜냐면 내가 이걸 함으로써 이 문제 해결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걸 내가 제한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좀 하거든. 제가 여기 4번에다가 해놓은 건데 이게 제가 전달하는 피드백들이 얘네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고민이 좀 있었던 부분인데 그게 좀 보기 좋다고 해주셔서 저는 좀 안심이 또 되고 내가 너무 과도하지 않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우리 전주 쌤이 또 우와. 두 분이 또 오늘 세상. 이거 알아서 자기 거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어디서 시키신 거예요? 컴포즈라고 이거 간평동에서 온 거예요. 제가 배달할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뭐가 뭐요 이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키신 분이 라떼 그건. 라떼. 이건 아메. 라떼. 아유 왜 이렇게 하품을 하면서 라떼를? 아메. 아메야. 나 내 거. 라떼. 페퍼민트. 아이스 라떼. 더치 라떼와 더치. 그게 잘못 왔나? 자몽. 자몽티 여기요. 잠깐 일어나면 돼요 지금? 그럼요. 제발 일어나 주세요. 레몬티. 어디 있어 이거? 이렇게 따뜻한 거 시켰는데 왜 이거 왔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스. 아니 어디? 정말. 진짜? 저 자몽. 에어컨 꺼 그럼.
이게 뭐야? 에어컨 끄면 차가운 게 맛있을 것 같아. 그래. 자동차 자동. 영어스 차가운 따뜻한 거 먹자. 지금 다 받으셨죠? 아유. 빨대. 아유. 아유. 아유 진짜. 지금 되게 좋다. 내도 여기 있어요. 내도 주는 것보다. 있으세요? 아우. 완벽하다 오늘 그냥. 잘 먹겠습니다. 썸 나는 것도. 아 여기까지 하고 또 누구 한 번 더 하셨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둘 빨대 셋. 못 받으신 분. 나갔다 왔어요. 이분 왜 이래 진짜? 한번 아니, 내밀어 빨리 주세요. 나가고 진짜 그냥. 모를 수밖에 없었어. 내밀어 주세요. 아 집중했구나. 본인 얘기에 집중하면 그럴 수 있어. 아니 그러면은 왜? 아유 이거 저 잠옷 입고 있어요. 야 이거 다이어트는 못 하겠다. 오늘 뱃살 소개하고. 좋아요 좋아요. 관리하세요? 아,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마음대로 보냈네요. 음료를 자기들 마음대로 보내. 뭐가 있어요? 이게 따뜻한 걸로 시원한 게 오고 저는 똑같은 거 시켰는데 에이드가 오고. 이게 에이지예요? 그냥 온대로 먹죠 뭐. 어떻게 알아? 써 있어. 뭐가 이렇게 냄새가 좋냐? 다 먹는 거다. 야 이렇게 또 수업자가 또 음료를 또 다음 수업자 부담되게 또. 변방이잖아요. 너무 멀리 오셔가지고. 아 식혜 맞다 식혜. 맞아 식혜. 올게 엿기름 엿기름. 그때 생강맛 좀 강하게 나는. 생각 싫어하나? 나 외고를 안 아니 뭐 엄청 심하진 않았는데 맛있었고 되게 추억이죠. 되게 추억. 달았어. 맛있겠는데 생각까지 촬영 갔을 때? 네. 아니 나눔할 때 문재한 선생님 거 나눔할 때. 수업 내용에 나 현장이 아니었나? 네 그랬나? 그때 온라인 계셨어. 제가 따로 네. 따로 뭐냐? 따로. 네. 그럼 따로야? 아니 먹어야 해. 먹어야 시켜 드시려고. 알지? 이번 단거 오케이, 먹어. 오케이. 만들었다고? 직접? 아니면 좀 곤란해지는 거 알지? 나도 가야 되겠다. 어디 외국에 가야 되겠다. 기니까. 이거 하나 드세요. 지금 이따 드시겠어요? 지금? 그냥 찍을게요. 감사합니다. 위에는 한 번밖에 없는 거야. 물티슈 여기 쭉 밀어주세요. 아, 됐어. 소독 티슈여가지고. 저 이따 먹을게요. 얼굴이니까 왜 이렇게 쾌적해? 그렇죠. 내 얼굴이 쾌적해. 오늘 테이블 세팅을 다들 잘하신 거예요. 튀김 네. 탄수화물 먹자. 1분 후에 현영 쌤이 시작해 주세요. 네. 다시 박수 쳐요. 네. 먹어서 먹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 이거까지 하지 마. 좋아요. 이거 먹을까? 커피에 어울린다. 저 도넛을 언제 먹나? 근데 현영 쌤못 먹고 있었어. 빨리 먹고 해. 아, 먹고 다 있었잖아. 먹고 해야지. 못 드신 분들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저 먹었어요. 제일 먼저 먹었어. 다 먹었어. 안 드시는 오늘 뭐가? 어우 너무 좋다. 전지훈 선생님 체육 시간에 환자는 어느 정도 비율로 발생하나요? 거의 발생 안 하고요. 한 명 많아요. 아 그날 그렇게 근데 발생. 근데 이제 봐서 뭐 파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보건실에서 안 낫는다 하고 안 보내주고요. 이제 피가 흘려야 부럽다. 초등은 어마무시한데 진짜. 그리고 우리 보지 100명 온대 하루에. 경북도 어마무시해. 깨병 환자들 청국대 가는데 여기가 이제 안 보내는 거야. 난리잖아요. 지금. 한두 명 정도는 발생해요. 근데 대부분 경상, 그게 발을 헛디던지 그게 그런 거. 계산초야? 계산서잖아요. 보건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이 연락 바로 연락 안 했다고 지금. 또 그것까지 걸었어? 기자한테 오늘까지 잖아요. 어려서 얼핏 봤는데 그 내용을 못 들었어. 무슨 상처? 어떤 애가 긁고 간 거야 이만큼. 근데 가해자를 몰라. 그러니까 수사도 안 해. 경찰까지 와서 수사. 어떤 애가 왜 이래? 그거 어떻게 찾아 그걸? 어떻게 가고 그런 일이 있어. 초등에서 그런 일이 선생님 있잖아. 그때 그 애기 다쳤을 때 내가 얼마나 학교에서 그 수업 영상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저도 다시 두 번 볼 때는 그 다친 애가 도대체 어떻게 다친 건지 막 다시 찾아봤었거든요. 저 혼자. 다시 보니까 네. 지 혼자 이렇게 장난치다가 그랬더라고요. 그때 수업하실 때도 근데 그게 알았어요? 했어 안 제가 했어 막 이런 거.
그 장면 못 봤는데 놀랐죠? 소리가 봤잖아요. 근데 걔가 왜 다쳤는지를 알았던 게 걔가 X자리예요. 근데 제가 원래 안 하던 발목 안쪽으로 하니까 무릎이 틀리면서 한 거라서 저는 그때 얘가 그걸 알아가지고 보건실에 보냈던 건데 다리 형태가 좀 쉽게 이렇게 다리가 X자의 다리라서 아마 무릎을 안쪽으로 넣었을 때 무리가 왔었을 것 같아요. 그걸 이해 못했고요 제가. 저 깨병인가 싶었거든요. 저는 그리고 별로 안 그리고 아픈데 몇 번 돌려봤는데 저도. 그런 거야. 2분 38초. 이렇게 하다가 걔가 뭐라고 했을 깨병이라는 말이야. 저 헛길인 것 같긴 했어. 네, 좀 약간 그래 보였죠. 처음에는 그랬다가 나중에는 타임키퍼 이따 정리가 3분씩 할게요. 네. 이게 선생님 너무 해주세요. 예, 그 오늘 목표 시간은 맥시멈 9시 15분 잡겠습니다. 그 전에 끝내는 걸로. 아니, 서로의 내일을 위해서. 네, 우리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정리- 또 정리해 주세요. 했어요. 거기까지 네. 전지호 쌤 얘기까지 들었고 오케이. 그러면 또 초등생 이야기 또 들어봐도 될까요? 아 그럼. 네. 초등 편애하시네. 저는 네 좋아요. 감사해요. 지호 쌤이 이거 왜 이래? 지호 쌤이 약간 도덕 선생님 같은 체육 선생님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고 아이들한테 저는 제가 빵 터졌던 게 뭐였냐면 눈치도 있어야 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초삼한테 눈치를 가리키긴 하지만 제가 그 부분에 사실 정말 빵 터졌었는데 체육 교과 수업을 지금 진경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1, 2학년 아이들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돌아오는 것도 어렵고 진짜 그런 아이들이 많은데 지호 선생님이 여기 이제 어려움 겪고 있는 친구들을 써주셨는데 학급의 학생이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보신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반 수업하실 때도 혹시 이런 아이들에 대한 느낌이나 감정이 좀 남다르신 편이신가요? 네, 그렇죠. 있어요. 여기서 말한 한국중이라고 써는 애는 저 4반 친구인데 얘는 말을 안 해요. 담임 선생님이랑도 아직도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아요. 끄덕끄덕 도리도리도 안 해요. 그리고 엄청 체구도 왜소하고 자기 표현을 하나도 안 하고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게 더 속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친구가 말을 안 하니까 걔도 처음에 쑥스러운지 이 활동을 안 했어요. 그래서 배치를 그거를 알고 있었으니까 그 각 반에 한두 명씩 걔네들인데 그래서 조를 좀 짤 때 그 기본 스텝 할 때 그냥 임시조를 편성을 하거든요. 앉은 자리 순서대로. 근데 그때 보면은 누가 누구를 잘 가르쳐 주는지 누가 따뜻하게 대해 주는지 보이니까 거기 조에다 편성을 해보니까 걔가 거기서 또 하더라고요. 이제 걔는 좀 기다려주고 남학생 많은 조보단 여학생 많은 조를 좀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각 반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좀 고려를 하는 편이죠. 잠시만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순간 까먹을 뻔. 지금 지호 쌤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사실 3, 4, 5, 6 지금 사실 4개월 정도밖에 사실 채 되지 않았고 첫 학교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옮긴 첫 학교라고 하셨고 또 그런 뭐 교실이나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되게 불편하시고 동료 분들한테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러실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6글자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정말 세세한 관찰자처럼 교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사실 섬세하게 아이들을 관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인데 사실 본인은 별로 이렇게 표시 많이 내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어 하는 것이 많이 느껴지진 않아요. 화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봤을 때나 제가 지호쌤 수업 보면 진짜 세밀하게 관찰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렇게 표신하지 않는데 정말 조용히 쓱 들어가셔가지고 세밀하게 그 관찰하고 아이를 붙여주시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녹아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세밀한 관찰자 교사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배울 점도 당연히 많지만 체육교과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선생님들도 계셨지만 엄격하고 때로는 딱 이렇게 딱 준비 체조하고 제가 지금 3학년 담임인데 저희 교담선생님 교무장님 오셔가지고 새로 오셔서 체육교과 수업 오랜만에 저는 한 앞에 뒤에 한 5분 정도 관찰할 기회가 있어요. 아이들 데려다주고 데리고 올 때 그러면 약 패턴들이 있고 요즘엔 물론 다양한 체육 수업들이 많아서 막 음악 자유롭게 틀어놓고 하시는 그런 대표 수업도 막 1등급 수업 이런 거 저 딱 한 번 본 적 있었거든요. 근데 저렇게 체육을 하시네 다양하다 이런 생각은 했지만 굉장히 자유로우면서도 편안한 수업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어요? 네. 자기가 눌러주세요. 네. 아이고. 네. 만족도 110%의 그 수업을 보기가 참 힘든데 그렇지. 네, 볼 수 있어 너무 감사했고 정말 멀리 왔는데 멀리 온 보람이 있는 나눔이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연극 잘 오셨고요. 우선은 아까 선생님들 말씀이 저는 사실 지호쌤을 많이 이렇게 대하거나 대화를 나누지 않았는데 오늘 확실하게 느낀 거는 그 다정한 말투에 진짜 힘이 있다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진짜 제가 최근에 그 이재현 아나운서라는 작가가 이제 거의 이제 나오는 신간 제목이 다정한 말이 그 똑똑한 말을 이깁니다라는 책이거든요. 아까 막 생각나서 저도 해놨는데 정말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다정하세요. 그래서 저도 사실 못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너무 그게 인상적이었는데 선생님들 막 겹치긴 하지만 제 표현이 약간 다를 거예요. 저는 중심이 잘 잡혀 있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들었어요. 되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진짜 아플 수 있는 애지만 장난스럽게 넘어지고 또 셋이 가서 막 하다가 또 돌아와. 막 뭔 짓이야? 나 같으면 그랬을 텐데 너무 뭐해? 막 이러면서 할 텐데 와서 괜찮냐고 얼른 또 품어주시고 바로 또 상황 전행이 돼서 너무 그런 게 와, 저 노련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고 감정이 올라오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그냥 잔잔하게 가는 것 같은 그리고 피드백이 정말 저는 와 진짜 피드백이 진짜 찐 감정들이 막 너무 잘해서 좋고 진짜 좋다라는 것과 긍정적인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부정적인 게 없었어요. 만약에 그 한 명 중에 노래가 있어야 됐다는 게 여자애가 계속 노래를 요구를 해요. 근데 집착을 했는데 전혀 부정적인 말이 안 나왔어요. 그냥 몇 번 설득을 하다가 노래를 그럼 한번 골라봐 이제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저 같으면 많이 이렇게 막 올라왔을 것 같아요. 노래 꼭 필요 없어 막 이러면서 막 되게 단호하게 막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까 부담스럽지 않고 편하게 했다는 그 부분이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아이들도 그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그래서 그 인터뷰 때도 나왔지만 선생님을 단어로 표현한다면 자신감, 열정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이게 따라가다 보면 될 거라는 것. 그래서 처음에는 수업이 이거 정말 힘들 것 같은 수업, 얘도 중1 애들 똑같네, 막 이런 생각을 봤는데 중간 이후부터는 막 나가더라고요. 어찌됐든 뭐가 만들어지고 또 그 다음 수업이 또 이어질 것 같은 그런. 그래서 저는 정말 다정한 말투엔 정말 힘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감사히 잘 봤습니다. 저도 이어서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들 말씀해주신 것처럼 딱 처음에 오늘의 목표는 스텝 2가지 창작하는 거고 뭘 하면 된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중요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눈치 몰라도 열심히 하는 척이라도 하라고 하셨고 친구들은 장난하면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또 그러니까 어떤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그 원인이 되는 그러니까 안 하는 아이들 때문에 사실 갈등이 생기고 또 이렇게 그 활동 내용과 관련 없이 방해하는 학생들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걸 미리 예상하시고 그 2가지를 강조해서 얘기해 주시고 나서 또 하신 말씀이 하다 보면 분명히 불편한 상황이 생기는데 그런 것은 잘 풀어가 보시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문제 상황에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되게 중요하게 시작을 하시고 말씀해 주신 거 계속
계속 갈등을 이제 해결하러 쉬지 않고 돌아다니시면서 하시는 부분도 되게 인상 깊었고 되게 그 너무 진짜 스윗하신 거예요, 진짜. 그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게 느껴지고 갑자기 뭐 펭귄 얘기하는 애들도 쌤이 좋으니까 그런 거고 그냥 막 갑자기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은이가 이제 좀 예민함이 있는 학생인데 마음을 안 연다고 했지만 선생님한테 마음을 되게 많이 열어 보였어요. 왜냐면 먼저 와서 저 오늘은 이렇게 좀 오늘 예민하고 좀 하기 어려운 날이라고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간에. 그런 부분 보면 평소에 얼마나 많이 물어봐 주시고 들어주셨는지가 되게 많이 느껴졌고, 선생님이 이제 수업 성찰제에도 주의 있게 봐야 될 학생이 2명을 적어주셨고, 선생님의 수업 중에는 이 2명이 진짜 많은 부분을 이 두 학생, 그러니까 뭐 예민함이 있고 좀 신체 능력이 떨어져서 잘 따라오기 어려운 학생들의 굉장히 마음이 많이 쓰여져 있다는 게 정말 많이 느껴졌는데, 저는 그 37분 25초에 되게 그 1조 여기 주원인의 조 학생들이 진짜 그 스텝 이거 점프 밴드 스텝답게 되게 잘 딱 수행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와 1조 애들만 제가 보기엔 유일하게 선생님이 그 스텝 이렇게 계획해가지고 하란 대로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그냥 바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주원인의 조 애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선생님이 딱 원하시는 대로 모여서 협의를 하고 나서 하니까 진짜 그 이 점프 밴드 스텝답게 결과물이 저는 나왔다고 봤는데, 그때 그런 부분이 되게 저는 되게 잘했다, 역시 1조 애들이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정말 잘했구나 했는데, 그때 선생님이 은별이를 또 신경 쓰신 거예요. 그때 잘한 애들 다 해냈어요. 자기가 한 걸 선생님한테 보여줬는데 은별이 할만해요? 그러니까 은별이 그 발걸이 해주는 애한테 할만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것을 보면서 얘네가 엄청 잘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은별이가 잘 지금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또 보기에 되게 발걸이 역할을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았거든요. 선생님이 진짜 은별이, 다은이 이렇게 좀 토해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수업에 끌어 넣으시려고 마음에 중심이 단단하게 잡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친구들을 향해서 진짜 큰 마음이 있으시구나를 되게 많이 느꼈어서 그런 부분이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진경 선생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되게 이렇게 좀 다른 수업에서 외면받을 수도 있는데 체육 수업에서 선생님이 또 담임 선생님이시니까 너무 이렇게 자기를 끌어주고 자기 존재가 사랑받는다는 것도 되게 많이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은 선생님께서도 세세한 관찰자로 선생님이 계셔주시는 부분, 또 상민 선생님께서 중심이 잘 잡혀서 이렇게 이끌어 가주시는 부분 얘기해 주셨는데 특별히 마음에 와 닿으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냥 그 순간에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한 건데 좋은 모습을 보였다니 좋은 것 같고, 그 긍정적인 피드백은 원래도 많이 하지만 의도적으로도 많이 해주려고 많이 하는 편이에요. 사실 운동 못하는 애 엄청 많거든요. 근데 걔네들 못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걔네한테는 선생님이 도와줄게라고 하면서 도움을 주고, 잘한 친구들 얘들이 칭찬받는 걸 되게 좋아한다는 거를 선생님이 되고 한 2년차, 3년차 정도에 알았던 것 같아요. 얘네는 그냥 작은 것만 칭찬해서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딱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딱 이렇게 제가 잘 들어주고 좀 다정하게 얘기하는 것도 어떤 게 있었냐면은, 한 여학생이 장난스럽게 선생님 저 뭐 아침에 뭐 먹었어요? 뭐 저녁에 뭐 했어요? 이렇게 하는 지나가는 말이었는데, 그래서 뭐 하니까 그래서 들어달라고요. 이런 말 하고 지나갔어요. 얘네 그냥 잘했다구나. 잘했다. 그랬냐? 이거 한마디를 바랬던 거구나 하면서 제가 지나가는 학생들 한마디에도 조금 잘 대꾸를 해주고 그냥 그쵸. 그런 스타일로 바뀌었어요. 바뀌어가고 있는 거 아직도 그 학생의 그게 생각은 나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앞머리 잘랐어 해서 그냥 그거네 이러면 뭐다. 그냥 예쁘다만 해주면 그래요. 뭐 이런 뉘앙스였거든요. 그때부터 조금 이제 시덥지 않은 얘기도 좀 대꾸해주고, 그냥 그 재한 쌤의 문 PT처럼 어느 정도는 그래 뭐 잘 어울리네. 앞머리 잘 어울리네. 이 한마디 정도. 근데 그게 하나가 애들이랑 래퍼 형성도 엄청 잘 되잖아요. 제 체육 시간 같을 때도 요새 여학생 앞머리 많이 자르는데 너 앞머리 잘랐네 이 한마디 해주면은 집중도도 달라지고 그런 것도 달라지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연결됐던 것 같고 자연스럽게 좋게 얘기해 주려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좀 더 운동을 잘하고 싶은 친구들한테는 좀 교정적인 걸 많이 알려주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일단 잘했다. 그거부터 시작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은이는 학기 초에는 좀 많이 어려워했어요. 모든 대화를 몰라요로 일관을 했던 친구인데 이날도 사실 저희 금요일날 1교시에 스포츠 수업을 같이 한 상태였어요. 근데 와서 자기가 좀 생리통이 좀 심한데 좀 힘들다고 말을 하는 모습이 저는 고마웠고 그래도 수업도 촬영하고 있고 동떨어져 있어서 외롭게 보이는 것도 좋겠지만 가서 좀 앉아서 하는 걸 할 수 있으니까 의사를 물어보니까 할 수 있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킨 거였는데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고 있어서 좀 고마울 따름입니다. 제가 또 뭐 얘기 안 하겠나요? 아니요. 제가 말을 주변이 없어가지고 아니요. 계속 놓치는 게 너무 잘해주고 계시니까. 놓치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아니요. 사람이 감동 바꾸는 게 안 보여요? 네, 그리고 선생님 나눠주고 싶으신 선생님 마이크를 가져가 주세요. 네. 이 간지러우신 분부터 빨리 하세요. 네. 네. 네, 아까 우리 영은 쌤이 도덕 선생님 같은 체육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제가 도덕 선생님이잖아요. 도덕 선생님 입장에서 도덕적으로 체육 선생님의 수업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제가 요즘에 지금 수업 시간에 가르치고 있는 게 그 자아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자아의 요소를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로 분리해요. 근데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개인적 자아는 자기의 어떤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만의 특성을 내가 잘 알고 있는가? 나의 개인적인 특성을. 그다음에 사회적 자아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내야 하는지 알고 있는가? 그걸 실천하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알고 있을 때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선생님 수업을 보면서 선생님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을 살아내는 자신감이 되게 충만하시고, 네, 그리고 삶 자체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 같았어요. 그냥 살아가는 것 그 자체에 대한, 그 자기에 대한, 자기의 삶에 대한 어떤 애착, 그 다음에 그런 애정, 그런 것들이 있으시다 보니 아이들에게도 어떤 그런 삶을 돌파해내는 과정들을 겪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나오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또 너희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그냥 또 던져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게끔 다루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업 안에서. 갈등에 직면하는 것만 그렇게 그냥 던지시는 게 아니고, 그럴 때 어떻게 조절하고 다루어내는가에 대한 것들을 실제로 선생님이 다루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주시는 것 보여서 좀 삶에 대한 그 자신감, 애착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눈에 보였고, 그리고 아까 그 체육교과 어떤 체육교과에 대한 그 의미를 물으셨었을 때 그렇구나라고 퍼즐이 맞춰진 게, 선생님께서 이 체육교과를 그냥 삶을 사는 방법을 배우는 하나의 통로로 여겨주시고 살아내는 방법들을 그 교과 과정에서 다루어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 수업 내용에서 어쨌든 이 갈등 안에서 뭔가를 배워가는 게 자기 그 배움의 과정에서 사람이 보통 보면 발휘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 장에서 내가 무언가를 발휘하고 싶어라는 게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발휘해내야 하는 것들도 우리는 두 가지를 수업 안에서 좀 다루게 되잖아요. 근데 그 갈등 구조가 그런 것들을 배우는데 굉장히 좀 최적의 상황이 아닌가? 왜냐면은 내가 기능에 있어서 좋은 기능을 가진 친구들은 발휘하고 싶은 막 그런 어떤 순간이기도 하고, 또 거기 기능이 좀 떨어지거나 소극적인 아이들은 발휘해야 하는 것들을 또 이렇게 부딪히게 되고요. 또 하나 발휘할 수 있는데 조절해야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난 더 하고 싶지만 좀 힘을 빼야 되는 것들도 있고, 또 나는 별로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힘을 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
수업 안에서 선생님께서 다루어 가시게끔 그런 것들을 교육 과정을 좀 짜고 계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이론적인 거를 다룬다면 내면적인 것들을 다룬다면 지효쌤의 수업은 진짜 완전 삶의 현장이야. 다룸의 현장이야. 체험 삶의 현장이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정말 좋은 어른을 만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네. 아, 네, 제가 학생이라면 정말 즐겁겠다. 네, 정말 즐겁겠다 싶었어요. 애들이 관찰자가 아니라 애들이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수업이었고, 그리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공만 딱 던져주고 끝나는 수업이었는데, 네. 그리고 끝나면 공 개수 세고 이게 야, 개수라도 네. 나눠준 만큼 돌아오는가 오세고 그랬는데 제 때는 네. 근데 이제 라떼 토크. 네. 근데 이 수업에는 이게 전지호 쌤이 빠지면은 이제 진짜 난장판이겠다. 네. 근데 저 같으면 이런 분위기에서 이미 야야 나왔었거든요. 야 이랬을 건데 전지호 쌤은 계속 애들의 이렇게 목표에 집중할 수 있게, 애들 목표 집중할 수 있게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뭐 계속 이렇게 말 걸어주고 해봐 그러고 야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너만 잘하는 거고 뭐 애들한테 야 너도 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해보고 네 계속 그러는 것들이 야 진짜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애들이 계속 이제 뭐 몇몇 아이들은 계속 자기를 봐달라는 아이들처럼 어린애들이 부모들한테 자기들 봐달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처럼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 그때도 전지호 쌤은 다 봐주고 질문 다 들어주고 네 그렇게 하면서 애들이 그것에 자극받고 더 잘하려고 하는 것 같고 네 이게 자기 주도적인 수업인가 싶었습니다. 교사는 안내자가 되고 학생은 뭡니까 주체가 되는 수업인가 싶었습니다. 네 정말 대단했어요. 큰 수였습니다. 네. 저는 이제 수업 보면서 저희 이제 음악도 사실은 이렇게 신체 표현이 연결되기도 하잖아요. 이제 체육에서 음악을 적용하는 것과 이제 반대로 저희는 음악에서 신체 표현을 적용하는 걸로 이제 반대로 뭐 몸탈을 한다든지 뭐 어쨌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같이 음악에 보조적으로 신체 표현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이제 연결되기도 하는데 네. 보면서 저도 되게 배울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적용을 하면 우리 교과에서도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진짜 선생님이 굉장히 세세하게 또 세밀하게 이렇게 관찰하면서 그렇게 챙기시는 모습들이 보여가지고 그게 애정이 없으면 사실 나올 수 없는 행동이잖아요. 정말 그 아이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과 관심과 그게 있으니까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다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애들이 다 수업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특히나 신체 표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보면 저희 집에 있는 딸 같은 경우도 뭐 절대 몸을 움직이지 않는 손 하나 들지 않는 이런 아이였는데 이제 그렇게 몸을 움직이는 게 저도 사실 저는 몸을 몸치기도 하고 몸을 움직이는 데 대해서 사실은 좀 부끄러워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쑥스러움으로 해서 잘 하기 힘든 부분도 있는데 그런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그 마음들을 다 이렇게 살피고 개인적으로 이걸 다 알아서 이렇게 조금씩 그 선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을 강요하지 않고 그냥 그 아이의 방식으로 조금씩 한 발씩 이렇게 나가게끔 해주는 그런 마음이 그 애정이 정말 선생님이 진짜
그 사랑이 진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아니면 되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으며 귀찮고 잘 안 되는 애들이 안 하고 있으면 이제 좀 화나고 짜증나고 막 이렇게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이 반은 선생님의 담임반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럴 수 있다고 칠 수 있지만 아까 선생님 이야기 하시면서 전 들어가는 교과의 반을 다 모둠을 구성할 때 그 아이들에게 어쨌든 운동신경과 또 어떤 누가 얘랑 같이 했을 때 조금 더 잘하더라. 조금 더 이렇게 편하게 하더라 이런 걸 다 지켜보시면서 세세하게 관찰을 해서 모둠을 그 상중하 레벨을 맞춰가지고 사실 저도 반이 들어가는 반이 많으니까 모둠 활동을 하거나 음악 수업도 할 때 사실은 저희도 음악적인 부분에 이제 차이가 많으니까 이제 뭐 전차시 했던 어떤 그런 기능들의 점수를 가지고 모둠을 구성해 본 적이 있기는 한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실제 반이 많고 아이들이 많고 근데 그걸 하나하나 그렇게 이제 선생님 정말 세밀하게 얘가 누구랑 할 때 이렇게 좀 더 잘 할 수 있는지까지 살펴서 하신다는 그런 마음들이 되게 감동적으로 들렸고 정말 이렇게 그 참교육자다. 참교사다. 정말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 수업 친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요. 어떤 부분이 좀 마음에 와닿으셨는지. 저는 이제 지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삶에 대한 애정과 자신감이 드러났다는 게 뭔가 전문가 눈에 그렇게 띄었다니. 교수님께 교수님 앞에 뭔가 네, 감사하고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적 가치관이 약간 제 삶에서 나타나는 것 같은 게 뭐 이게 지금 뭐 괜찮은 문구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항상 느끼는 게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나로부터 흘려보내자라는 마음을 갖고 수업을 하는데 이 그 애정들이 그거예요. 애들한테 따뜻하게 해주는 거. 내가 물론 저도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오르는데 근데 그날은 잘 안 끓어올랐어. 한 번도 끓어오르지 않았어. 항상 기뻤어요. 근데 끓어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애들한테도 학기초에 항상 강조하는 건데 무리한 행동을 해서 친구를 다치게 할 때 단호하게 혼을 냅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는 약간 시끄러울 때 조금 예민해지는데 세 개 반이 동시에 들어갔어요. 오늘은 강당에. 거의 최악이거든요. 뭐 말이 안 들려요. 근데 지속적으로 한 친구는 매 시간마다 저는 설명을 최대한 짧게 하자는 주의인데 그 1분도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좀 선생님 봐야 돼 라고 얘기하고 말하는 또 장난을 치길래 거기에서는 이름을 부르고 단호하게 그렇다고 막 윽박은 안 지르거든요. 근데 그냥 웃지만 않아도 애들이 알아서 긴장을 하는데 또 다시 불러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그게 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얘를 올바로 키워주겠다는 그런 애정을 가지고 하는 거라서 끝나고 나서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말씀하셨던 게 제가 약간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과 기독교적 가치관이 제 삶에 묻어 나와서 그게 애착으로 좀 드러난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기주도적인 수업 이게 사실 제가 아까 고민하던 부분이 그거예요. 제가 지금 애들의 주도성을 해치고 있지는 않은가 그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많은데 봐주셨을 때 그게 괜찮다고 하면은 이 정도 선은 조금 지켜도 되겠다라는 자신감이 좀 들었고 오케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좀 자신 없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사실 운동을 다 잘하는 친구는 사실 많이 없어요. 발을 잘 쓰는 친구는 가끔 손 못 쓰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손 잘 쓰는데 발 못 쓰는 애들도 있고 다 못 쓰는 애들도 있고 다 잘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절대 운동을 못해서 운동 잘하는 애 위주의 수업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어가지고 운동 못하는 애들도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올해 들어서는 더 신경 쓰는 게 뭐냐면은 그 내향적인 친구들한테 좀 더 집중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옛날에도부터 생각했던 건데 학교가 애들이 싫어하잖아요. 학교 오기. 근데 제가 체육교사로 또 담임교사로 살면서
그래 한 순간만큼은 재밌었다라고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즐겁게 해주고 재밌게 해주려고 하는데 그 요새는 내향적인 친구들이 나중에 자유시간 10분 줬어요. 그럼 걔는 혼자 앉아 있어요. 그럼 옛날 같았으면 내비뒀을 거예요. 근데 가서 물어봐요. 너는 평소에 뭐 하니? 한마디가 나의 관심 한마디가 나중에 얘한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작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그냥 혼자 있으면은 혼자 있는 게 좋아서 있는 건지를 물어보고 근데 소외대 운동 좋아하는 애들은 슬쩍 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잘 못하는 친구들 참여 못하는 친구들한테 좀 관심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마운 선생님이에요. 근데 혼낼 때는 또 혼내고 그래요. 마냥 예뻐하지만 또 안 하지. 우리 맨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부터 할까요? GSM 먼저 GSM 하시고. 부터 하실래요? 네. GS부터? 직관하신 분들이 직관너들만 남았어요. 직관입니다. 우리 직관너들. 네. 저는 일단은 뭐 선생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그냥 공통적인 내용은 빼고, 그러니까 제가 그 선생님 수업을 보면서 사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근데 감동받은 그 지점이 이제 그 돌발 상황이 발생했는데 아이를 정말 진지하게 대하고 그 당황해하거나 동요되지 않는 모습을 봤고요. 그다음에 그 상황을 정리한 후에 이제 보건실을 가던 아이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도 화내지 않고 아까 선생님 상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했어. 그래 들어와 하면서 아이를 칭찬하는 그 모습에서 일단 감동이 팍 왔어요. 되게 와,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가진 진짜 여유를 가진 선생님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또 아이들이 막 까불고 놀다가 그 사건 이후로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집중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호의적으로 선생님이 대하는 모습을 봤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그 고민하는 지점이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신체 활동이 필요한데 이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에게 어떤 포지션을 취하게끔 지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막 이런 거, 그다음에 이렇게 싫어하는데도 내가 이런 활동을 참여시키는 게 맞는지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고민들이 다 수업 시간에 반영이 돼서 지금 현재 선생님이 그냥 고민이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수업 내에서 지금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적절하게 잘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아까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념을 가지고 소외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다가간다는 말씀에 완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교직 생활 2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 생각을 하는데, 와, 정말 너무 깜짝 놀랐고요. 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복직해서 어떻게 제가 학교를 돌아가야 되나 이런 되게 부담감이 되게 컸었는데, 지호쌤 수업 한 방으로 그냥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감사한 수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급 치료제네. 잠깐만요. 저쪽에다 대충 놓고 제가 저쪽 가서. 네. 아우, 저도 올해 우선은 그런 마음이 있었죠. 이제 지호 쌤한테 이제 사실 이렇게 정식 회원이 되기까지 되게 삼고초려 급이야. 거의 뭐 제갈량 찾아가듯이 막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 야, 너 우리 공동체 같은데 고마워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언젠가 느낄 거다. 근데 내가 이제 수업을 보고 수업 나눔하면서 반대의 마음이 좀 올라왔어. 진짜로. 너 처음 봐. 진짜. 너 진짜 저 선생 오는 거 처음 보네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게 지금. 웬일이야. 와, 몰랐어요. 너무 감동한 거지. 웬일이야. 시간 멈춰?
그래서 역으로 너무 고마운 마음이 좀 많이 올랐어요. 이게 참, 네, 야, 괜히 들이. 네, 네, 갑자기 눈물 나올 줄은 몰랐는데, 그 정도로, 진짜 울림이 좀 있는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하의 고수였어. 지하의 고수. 어떤 점이 할 때부터 예사롭지 않았잖아. 맞아. 울림이 있었어. 나는 할 때를 처음 와가지고 할 때부터 예사롭지 않아. 지우쌤의 과거가 궁금하긴 하네요. 오박사가 물어보듯이 어. 어떤 환경들이 있었는데 저런 기사가 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그래서 우선은 뭐 전체적으로 감동적인 지점이 많이 있는데 우선은 아까 그 막 갈등을 적극적으로 다루려는 그 마음이 너무 좀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거에 사실 이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게 악역이고 갈등인데 그게 없으면 이제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 좋은 교육에 악역이 있어야 되고 갈등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저희가 그거를 사실은 인간사에서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거를 상당히 이제 회피시키는 교육을 사실 많이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회피시키고 이제 적당히 이제 모른 채 하는 게 좋은 교육인 것 마냥 우리 수업 속에 아름다운 모습만 보이는 게 좋은 교육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은데 야 그거를 애들한테 이게 사는 거고 이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면서 아이들과 그거를 수업자가 우는 거를 많이 봤지만 직관하고 직관에 이어져야지. 이거 얼마나 감동이었어요. 아니, 진짜. 이렇게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이상하게 됐네. 그래서 우선은 그게 그게 되게 우선은 진짜 좋은 교육자의 자질 중에 하나가 그거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인간사의 갈등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수많은 그 레벨의 교육의 층위가 있다면 갈등을 잘 다룰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다면 이거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엄청난 것을 교육해 주는 거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이제 체육교사들끼리 흔히 하는 얘기 중에 이제 스포츠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스포츠를 통하여 가르치는 교육이라는 얘기를 저희들끼리 좀 해요. 근데 그거를 상당히 이제 삶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체육교육의 담론 중에 최근에 뭐 21세기 오면서 스포츠 for all이라는 그 담론이 또 하나 있어요. 근데 모두를 위한 체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잘 다뤄가고 있고 그리고 3분 지나요. 울다가 3분이 지났는데 되게 그 차분하고 친절하면서도 저도 이제 중심추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까 상민쌤도 쓰셨는데 이제 연상이죠 희진쌤이 야 어떻게 연상을 만났을까 그랬는데 이유가 있어. 희진쌤이 어떤 지점에 상당히 믿음이 가고 쉽지 않거든요 사실. 제 동생도 연상이랑 결혼했는데 가끔 제가 봐도 동생이 더 어린 짓을 많이 해. 그래서 이제 막 그 재수 씨한테 막 괜히 미안하고 그럴 게 있는데 오히려 희진 쌤한테 이렇게 좋은 그 믿음의 대상이 될 것 같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완급 조절도 너무 지금 잘하고 있어가지고 교육은 일종의 전력 질주라기보다 이제 마라톤일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요 정도 완급으로 이제 아이들을 대하면 항상 비슷한 레벨과 퀄리티로 아이들을
한결같은 모습으로 대할 수 있겠다. 그게 사실 이제 선생님이 들쭉날쭉하는 그 에너지가 애들한테 좀 혼란을 줄 때가 있는데 그게 또 되게 좋은 것 같고 아까 이제 주도권 이양이랑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주도권은 사실 되게 학생한테 주는 수업이었어요. 근데 아까 누가 얘기했듯이 선생님이 거의 주도권을 안 주고 있지만 선생님이 없으면 개판이 될 수 있는 지점이 많았는데 그거를 이제 잘 잡아주셨는데 그 얘기 또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 사마천이 사기인가 거기 보면은 훌륭한 임금에 대해서 레벨을 이렇게 나누는 게 있거든요. 최하수가 백성이랑 싸우는 군주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익으로 유인하는 군주고 세 번째가 이제 대의나 옳음이나 윤리적인 걸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적이고 마지막이 있는 듯 없는 듯 우리나라에 임금이 있다고 하는데 누군지 몰라. 근데 나라는 태평해. 이런 게 최고의 군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최고 아니면 그 밑에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분명 수업의 주도권을 애들한테 다 줘서 난리칠 만한 지점은 잘 이제 예방 교육도 하고 잘 끌어가 주시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사가 있는 거야 싶은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상수의 어떤 그런 사실 이제 교장이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교사랑 싸우려고 하는 교장이 이제 최고 안 좋은 교장인 건데 그 지금 얘기했던 이 군주론에 비해 봤을 때 근데 저희도 이제 조금 상태가 안 좋으면 애들이랑 싸우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역으로 가장 그 상수의 모습을 좀 보여주셔서 이거 진짜 미만 여기 또 찍고 있어가지고 집에 가서 통편집해야 될 것 같아. 전무후무한 네. 정우가 울다. 저희 이렇게 수업 나눔에 초대해주신 정우쌤, 지혜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셨는데 네. 어떻게 느끼셨는지. 저 두 분 오셨었잖아요. 근데 네. 가시자마자 이제 감동이었습니다. 뭐 학교 들어가 여기가 맞아. 근데 저는 내 수업이 어떤 게 그랬지? 라는 막 그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저는 막 그렇게 막 큰 감동을 줬다는 생각 못했고 그랬는데 그렇게 느껴주셨다니 제가 더 감사하고요. 수석 선생님이시잖아요. 연구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경력이 많으신 분이 제 수업에서 제가 고민하는 과정이 느껴졌다는 게 실제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냥 들어가서 하는 수업을 안 하고 최대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획을 하는데 그게 느껴졌다니 참 감사했고 정호 쌤이 좀 해주신 말씀은 사실 저는 운동을 막 엄청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막 특출나게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많지가 않고 평균 이상 정도인 실력들인데 그런데 애들한테 가르칠 때 뭔가 자신이 없을 때도 있죠. 예를 들어서 왜냐면 축구를 엄청 잘하는 학생은 사실 저보다 잘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근데 무슨 말을 하다 이렇게 됐죠? 그만큼 거기도 그렇고 아까 막 담론도 이야기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엄청 지식이나 기능적에서 전문성이 엄청난 교사는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실제로 왜냐면은 제가 수업 공개를 해야 되는데 창작이라는 단어를 하는데 저부터가 창작에 대해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않고 애들한테 가르치고 있는데 너무 비전문적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동의 어떤 종목들은 엄청 전문적인 기능도 갖고 있지 않고 그리고 음악적인 전문적도 없고 다 전문적이지 않고 그냥 얇고 넓어요. 항상 얇고 넓어요. 근데 이런 걸 항상 그래서 정우쌤 보면서 좀 뭔가 배우고 싶었던 거는 전문성이 엄청 높으시잖아요. 뭘 하시던지 간에 그 점을 보기 좋았는데 이 지점들을 전문적으로 해석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용기가 좀 더 생겼습니다.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갈등을 일부러 조장하고
그 다음에 정말 너무 신선. 갈등을 만들고 여기서 애들끼리 해결하는 과정을 제가 좀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다는 용기도 생겼고, 그리고 왜냐면 저도 느끼거든요. 조별 활동하면서 힘들어하는 애가 있잖아요. 그 특정 조들이 있는데 얘네한테는 오히려 독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내가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면서 오히려 지금 더 용기를 해서 이걸 더 어떻게 잘 지혜롭게 발전시킬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너무 많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히 함부로 요약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있는 얘기 너무 많이 나눠주셔가지고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서 선생님의 수업을 좀 더 깊이 성찰하실 수 있도록 좀 질문을 주시거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수업 이거 촬영해서 직접 이렇게 수업 보신 적은 있으셨나요? 그 네, 전에? 그 올라와서 그 집에서 같이 TV 봤어요. 그러니까 이 전에는 이번이 처음이신 건가요? 제 수업을 제가 찍어서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수업 촬영한 본인의 수업을 직접 보신 적은 처음 봤어요. 처음이세요? 그러면 수업하실 때는 몰랐는데 네. 수업 영상 보시면서 뭐 새롭게 보신 아이들의 모습이나 본인의 모습이나 좀 영상을 보고 나서 새롭게 깨달으신 점이 있으실까요? 이건 제가 본 게 아니라 아내가 본 건데 그 어. 은별이라는 학생이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오. 뭐 제가 다가가면 은별이가 딴 데를 쳐다보고 아. 제가 어딘가에 가면 저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알려줬어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러고 있더라고요. 전부 그러진 않지만.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그래도 난 약간 관심이 좀 필요하고 그 부분은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다른 애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놓쳤던 것 같아요. 얘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알지만 얘 시선이 돌아가는 걸 못 봤었는데 그 부분을 보면서 또 다른 발견이 있었던 것 같고, 예, 그게 좀 저는 이번 수업 찍은 거에서 가장 큰 발견이었고, 예, 그게 가장 컸어요. 내가 보지 못했는데 애들은 시선은 날 향하고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 그런 점이 조금 새로웠고, 이제 말투가 그렇게 좀 부드럽다는 거는 세상 몰랐고. 생각하신 것보다 부드러우셨어요? 네, 저는 그렇게 부드럽다 생각 안 했고. 너무 부드러웠어요. 되게 듣기 좋은 그런 톤과 말투가 있어요. 애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빠져드는, 네. 지며드는. 거의 저는 수업 보면서 그 선생님께서 아까도 수업 고민 되게 많이 하시고 많이 생각하시고 성찰하신다고 밥 먹을 때 얘기해 주셨고 지금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 갈등을 해결하는 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해주셨던 말씀이 모여서 하라고 둘러앉아서 하라는 말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한 10번 정도 많이 하셨는데 근데 사실 아이들 중에 첫 번째 조 외에는 협의 안 하고 그냥 바로 시작 행동부터 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계속 왜 앉았으면 얘기 좀 해봐. 이거 뭐 어떤 애가 얘기하면 안 듣고 이런 모습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뭐 예상했습니다. 예상했어요? 뻔하잖아요, 사실 애들 시켜놓으면은. 그냥 예상했고, 근데 그런 상황에 저는 막 그렇게 막 화는 안 나가지고 그냥 한 명, 특정 한두 명만 면밀히 좀 대화 좀 하면은 잘 듣고 스트레스는 안 됐어요 그 순간에. 그냥 애들은 당연한 거고 내가 눈높이를 걔네한테 맞춰야 되니까 그랬습니다. 그냥 예상했던 결과였어요. 네. 선생님들 더 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저 좀 궁금한 게 선생님이 성찰지에도 써주셨지만 선생님이 그 교수하시는 그 티칭 모멘트에서 학생들에게 전달하시는 지식이나 또는 학생들이 어떤 걸 수행하고 나서 해주시는 피드백이 학생들의 성장을 자극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생님이 실제로 아이들의 태도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수업하면서 좀 헷갈렸던 부분은 그 대형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그럴 때
선생님이 이제 이전 차시 수업을 제가 못 봤으니까 그 스텝을 다 완전히 익혔고 학생 인터뷰에서도 한 학생이 그렇게 말하는 게 저한테는 좀 인상적이었고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되게 좋다고 그 학생은 그렇게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제 그런 걸 지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개념 정의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지도하시는 편인지 아니면 그날은 창작 수업이어서 선생님이 그냥 아이들 점프밴드 한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대형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영상 속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지도를 해주시고 선생님이 특별히 그렇게 해주시는 지식 전달이나 그런 것들이 학생들을 어떤 측면을 이렇게 자극을 해서 성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했어요. 잠시만요. 일단 저는 수업할 때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여 있는 상황을 최대한 적게, 왜냐면 집중 못 하거든요. 왜냐면 다 장난치고 싶어 하고 막 투닥투닥 하고 막 엉덩이 찌르고 막 그러는데 모이는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하고 오늘 가르칠 거와 큰 시범들 그런 것만 알려주고 일단 흐트러 보냅니다. 그러면은 만약 구기 종목이라고 하면은 야 여기는 6명 일로 모여봐 해가지고 이건 이건데 여기는 이렇게 해야 돼 알려주고 그러니까 나눠서 알려줘요. 조금씩. 그럼 얘네 그다음 너네 6명 모여봐. 아니 또는 남학생 다 일로 와봐. 여기서 이렇게 패스를 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고 너네 가서 연습해. 이제 여학생들 모여봐. 이런 식으로 그때 설명을 해줘서 대형도 사실 저는 이게 대처 방황이 된 거기 난 처음에 설명도 한번 해주고 싶었는데 정신이 없어서 놓쳐고 지나갔어요. 근데 오히려 조별조별로 알려주니까 애들이 조금 더 집중이 잘 돼가지고 그 이후에 다른 반 수업에서 일부러 조회해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저는 큰 설명은 전체적인 대형에서 하고 작은 설명들 그리고 공통적으로 못하고 있는 것들은 모아가지고 따로 알려주는 그런 피드백 지식 전달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성장을 자극하는 피드백을 하고 싶다는 게 뭐냐면은 이런 질문을 종종 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를 들어 만약에 축구를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얘한테 패스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얘한테 패스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완전 모르겠다고 고민하고 있을 때 내가 대답해줘도 되는지 이게 전 고민점이었어요. 아니면은 저 모르겠지 네가 한번 알아봐 이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게 고민이거든요. 근데 얘가 우물쭈물할 때 제가 탁 치고 들어가 버리면은 얘를 방해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고민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성은 없어서 발문에 대한 전문성도 없어서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했을 때 애들 입장에서는 뭐가 좋지 않을까요? 라는 대답만 들어도 저는 거기에 대한 피드백만 줘도 이제 성장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어보고 대답 못할 때 내가 알려주면은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는 게 대답을 기다려주는 거는 어렵진 않으세요? 네,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좀 답답하고 좀 힘들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말씀드렸다시피 얇고 넓게 주워드는 게 많아가지고 좀 그 기다려주고 그 공간을 좀 텀을 주면은 그 답답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개입을 해줘야겠다 또는 좀 더 기다려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점은 어느 정도예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때 나오는 반응으로 하는 거라서 저 스스로의 기준점을 잘 모르겠어서 그게 제 고민 지점이었고 그 표정이나 제스처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아닐까요라는 그런 느낌이 들리면은 제가 피드백을 하고 완전 감을 못 잡겠다 하는 거면은 그럼 선생님 도와줄게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편인데 아직 그거는 정확한 제가 표현을 못 하겠어요. 기준점이 있다 없다. 사실 기준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 시간에 그 교사와 학생 간의 어떤 서로의 어떤 뭐랄까 합의. 근데 교사가 무례하게
그 학생들의 어떤 기회를 주려는 어떤 그런 의도 자체가 없다고 하면, 그리고 내가 빠른 시간 안에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면 선을 넘어갈 수도 있고, 또는 또 너무 기다려주면 아이는 그 시간 오히려 좀 더 모호하고 막막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선생님이 그런 고민을 가지시고 아이들의 상태를 살피신다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좀 저는 의미 있게 보이는 방향성이었어요. 근데 이게 많은 교사들의 고민의 지점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생님께서 네. 성장의 지점을,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것으로 보시는지, 그 기준, 성장의 기준을 무엇으로 보시는지, 그거에 따라서 자극의 정도나 방법 이런 것도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선생님이 보는 학생들의 성장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네. 제가 생각하는 성장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운동 기능에 대해서는 그 기능을 딱 습득한다는 그 지점, 아니면은 만약 패스를 할 때 손목을 써야 되는데 이 손목을 쓰는 걸 딱 깨달았을 때 그런 거에 기능적인 성장도 있겠고, 그런 전략적이나 지식적으로도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마주했을 때 경기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또는 누군가를 뒤돌아서도 패스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그 전인 교육처럼 신동적, 임지적, 정의적 다 나눠진다고 하는데, 정의적 영역에서는 그 학생 인터뷰에서처럼 친구들을 협동하고 배려한다는 거를 딱 느꼈을 때 저는 성장이라고 느껴서 골고루 다 지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이미 성장에 대해서 그 아이들한테 생각할 기회를 주고 그 아이가 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생각하고 계셔서 뭐 정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이미 그 성장을 위한 적절한 피드백은 또 아이들의 반응에 맞게 주고 계시잖아요. 그게 선생님이 느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혹시 또 나누실 부분 있으실까요? 또 전화서 아니요. 아까 선생님 계속 마이크 좀 들어주세요. 마이크. 아까 선생님이 계속 하시고 계신 말씀이 얇고 넓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그게 아마 선생님이 수업에 가지고 계시는 키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아까 있는 듯 선생님이 계신 듯 안 계시는 수업이었다고 이정우 회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또 스페셜리스트, 제너럴리스트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체육 수업을 초등교사로 봤을 때 저희 초등교사는 제너럴리스트잖아요. 그리고 그나마 더 체육 교과는 체육 전담 선생님들이 계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은 다른 교과보다는 특수성을 찾아가는 부분이 있는 교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도 체육 수업을 지도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도 있었고 긴장감도 있었던 건데, 선생님은 이미 체육 선생님이신데 그거를 이렇게 스페셜리스트로 가르치시지 않으시고 제너럴리스트 입장에서 가르치시면서 그 체육, 아까 그 세 가지 목표가 체육 교과에 다 같이 아이들이 체육 수업을 통해서 이루어야 목표였던 것 같아요. 운동 기능을 습득하는 것도 그렇고, 같이 하면서 어떤 스포츠 정신을 배우고 협동하고 자기 조절 능력을 갖추고, 또 삶으로 그게 연결되어서 어떤 삶에서 만나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배우는 게 체육 교과를 통해서 배우는 거였는데, 선생님이 그거를 조금 제가 다르게 느꼈던 거는 그런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전문가로서 이렇게 체육 교과 전문가, 체육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지도를 하신다기보다 그걸 내려놓으시고 좀 이렇게 일반적인 측면에서 다가가려고 하셨던 게 진짜 아까 그 말에 이해가 됐거든요. 저는 좀 체육 교과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는 게, 굉장히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를 되게 사랑해 주셨던 선생님이셨고, 제가 지금 지도하고 있는 과학 지도나 그런 걸 할 때 보면 내가 우리 선생님처럼 지도하고 있네 이렇게 많이 느껴요. 제가 많이 그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어떤 상처가 있냐면, 제가 운동을 못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저를 꼭 띠틀을 넘게 해주고 싶으셨던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띠틀 넘을 때까지 저희 반 아이들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다른 걸 했지만 계속 반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저는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고 있었고, 근데 꼭 그걸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그런 저의 마음을 선생님한테 얘기를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조금 초등학교 5학년 때는 반항심도 있고 그랬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되게 잘 보이고 싶었고, 뭐든 엄친아처럼 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 체육 시간에 계속 그렇게 하셨고, 제가 못하면 굉장히 선생님 얼굴 표정을 딱 보면 선생님이 이번에도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가르쳐 줬는데도 못 넘었네, 그런 표정으로 보고 계셨는데, 진짜 이를 악물고 띠틀을 딱 넘었는데, 선생님이 넘은 순간에 선생님의 표정이 제가 기분 좋았던 것보다 선생님의 표정을 봤는데, 선생님이 진짜 다 이룬 것 같은 표정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게 굉장히 상처가 됐어요. 선생님은 정말 지금 제가 선생님이어도 생각해도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애정을 쏟으셨던 거잖아요. 그렇게 수업 시간에 그게 몇 분 정도의 시간이었는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무한 반복이었어요. 진경아, 또 저기서 달려와서 이 지점에서 이렇게 손을 짚고 하라고 했는데 너 그렇게 못 집었어. 계속 제가 틀린 점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시면서 또 하고 했는데, 조금씩 그래도 나아졌던 것 같은데 칭찬 안 해주시고 제가 진짜 완벽하게 띠틀을 넘었을 때, 근데 제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체육 수업하고 저하고는 왜 또 제가 체육 선생님하고 결혼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당신아, 애들 지도할 때 애들 못한다고 하면 시키지 마. 얼마나 상처되는 줄 알아? 그러면서 애들 그러면 진짜 주눅 들어서 더 몸치가 돼. 그래서 당신은 나랑 사니까 애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지 마. 애들이 그런다고 애들이 잘해지는 거 아니고, 애들이 띠틀 한번 앞구르기 한번 잘했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거 아무것도 없어. 막 잔소리를 해요. 그리고 환자 나오지 않게 조심해. 이런 말을 하면서 체육 수업을 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체육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운동 기능이 있지 않은 몸치 같은 아이들, 체육 시간에 몸으로, 아까 이정호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 시간에 그거 다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시간이거든요. 다른 수업 시간에 그냥 책 펴고 앉아 있으면 걔가 무슨 생각하는지 사실 선생님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체육 시간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시간인데, 그거를 대면하고 계신 선생님께서 그걸 못 본 채 하시기도 하고, 또 그 아이 수준에 맞게 다가가셔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하시는 모습이 아이들이 그게 좋았던 것 같고, 인터뷰에서도 느꼈는데 그게 아이들한테는 자세한 설명이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 아까도 격려 단계에서 선생님 제가 도전을 말하고 막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이런 체육 수업에 대해서 상처가 있는 선생님이었고, 또 선생님이 돼서 그렇게 체육 수업 1교시 하면서 아이랑 그런 상처를 갖게 된 선생님이었는데, 저는 이 수업 보면서 아까 성경적 가치관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신다고 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명예는 가볍고 나한테 쉬운 것이지, 나도 앞으로는 체육 수업 할 때 제가 어느새 되게 예민해져 있고 각을 세우고 다칠까 봐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해주고 싶은 마음은 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체육 수업을 막 깍듯이 하거든요. 못했으면 그건 합쳐서까지 다 해주는데, 그러면서도 그게 저한테 되게 버겁고 힘든 무거운 짐이었는데, 그걸 좀 내려놓고 제 수준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걸 느꼈어요. 제 수준대로, 제 깜냥으로 가르쳐야지, 제가 제 깜냥이 아닌
체육 수업도 막 전문가처럼 제가 그렇게 가르치고 싶은 욕심이 과했었다는 걸 알아서 제 수업에 언제 체육 수업에 기름기가 낀 이 사태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를 제가 깨달았고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서 그런 걸 배웠고 느끼고 치유가 되는 시간이어서 아까 그렇게 격려 단계에서 또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몇 사람 치고 하네요. 네, 저희 이제 좀 마무리 하는 쪽으로 9시 반이네요. 네. 네, 선생님들께서 풍성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이렇게 긴 시간이 흘러갔는데요. 또 수업 나눔 하시면서 깨달은 부분 저희 카톡방에 또 스스로 수업 성찰하시면서 도전할 부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수업 나눔 참여하시면서 전반적으로 그냥 소감? 수업 나눔에 대한 소감 나눠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 생각이 드는 거는 용기가 좀 더 생겼습니다. 저도 앞으로 제가 뭐 요새 고민 드는 게 계속 이렇게 유지해도 되는 것인가, 이게 애들을 피곤하게 하는 게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잘하고 있는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좋게 말해주신 것들이 저한테 힘이 돼서 오히려 이 수업 공개가 저한테 용기가 좀 된 것 같아서 좀 더 앞으로도 고민하고 노력하는 체육교사가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